안녕하세요. 김영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노동법 2 첫 번째 시간 들어갈 거고요. 자, 첫 번째 시간 보시면 일단은 노동법 2는 노동법 우리 1보다 그죠? 훨씬 내용이 적어요. 그리고 개별 법령도 되게 적기 때문에 노동법 1보다는 한 반 정도, 한 3분의 뭐 많게는 3분의 2까지 갈 수 있는데 강의량이 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일단은 1장에서 보시면 이건 총설인데 우리가 헌법 조문이 다 나오진 않지만 나오는 헌법 조문이 딱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조문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는 32조, 그죠? 33조, 34조의 일부 지문, 그리고 37조의 일부 지문. 딱 요거 4개 조항밖에 안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32조하고 33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33조에 대해서 요번에 좀 배울 거고요. 총설 부분에서는 연역 부분 하고요. 그죠? 연역 부분하고 그다음에 요 노동 3건에 관한 요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노동 3건에 대한 헌법 33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문풀 시간에 연역에 대해서는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총설 부분 보시면 일단은 요거는 가볍게 들어오세요. 제 1절 보시면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그 다음에 관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우리 뭐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배웠던 거. 그죠? 사용자하고 개별 근로자하고 사이의 노동관계. 1대1의 관계를 보통 하고 있는 것들이 근기법을 위시로 해서요. 그죠? 근퇴법도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 산재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1대1의 관계를 나타나고 있는 게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고요. 이거 우리 다 했어요. 이미. 자, 그러면 우리가 헌법 32조에서 뭐가 나와요? 헌법 32조에서 근기법이 도출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 배울 헌법 33조에서 노조법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개별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헌법 32조의 근로의 권리, 그죠? 여기서 헌법적 근거를 해서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헌법 제33조의 노동상권 보호를 헌법적 권리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네는 아니 근기법만 있으면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이 되는데 얘가 필요 없나요? 아니죠. 서로 이 둘과의 관계는 개별법과 집단법의 관계는 서로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개별적 이 근로 조건들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 행동을 통해서 얘를 높여주는 거고, 그죠? 얘를 하는 거는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호 보완 관계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3번에 보시면 당연히 각각의 별개의 법체계 헌법적 근거가 있지만 양자는 근로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하게 아실 거고요. 이 분류 말고도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해서 근참법 같은 것들 그런 분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집단적 노사관계는 애초에 개별적 근로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겠죠? 그죠? 애초에 일자리가 있어야 사실은 집단적 근로관계가 있고 말고 할 거잖아요. 그죠? 요런 거.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법정에서 그죠? 국가가 이에 직접적으로 간섭 개입을 하죠. 우리 근기법은 최저 조건이고 근기법 안에 이제 강행규정적인 성격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에 반해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그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인 힘을 부여해서 집단적으로 단결할 수 있게 해서 이 기울어진 시소가 이게 이렇게 대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33조의 노조법이에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부여해서 보시면 세 번째 줄 대등한 당사자 간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향상시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세요. 3번 보시면 개별적 근로관계는 사실은 얘가 없어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의 실질적인 보장, 향상을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볍게 넘어가시고 지우세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건 노동 3건입니다. 노동 3건. 그래서 노동
그 3건인데요. 보시면 노동 3건에 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노동 3건이라고 헌법에 조항이 되어 있냐? 그건 아니고요. 33조의 노동 3건이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문 먼저 볼 건데 자 일단 노동 3건의 의 먼저 볼게요. 노동 3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이제 주구장창 배울 이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의 권리를 노동 3건, 근로 3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 노동 3건의 법적 성격에서 학설 판례 검토 나오는데요. 우리 판례만 압니다. 판례. 자, 보면 이거는 애초에 보면 여기에 뭐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학설을 조금 볼게요. 자, 학설을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개념을 보는 거예요. 우리 법 전공 안 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줄 끝부분 보면 국가의 부당한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자유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기본권에는 기본권들 있잖아요. 기본권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권. 평등권도 있을 수 있고요. 행복추구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기타 등등의 권리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러한 기본권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천부인권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는 뭐예요? 국가가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요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국적과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인간이기만 하면 누리는 권리가 천부인권. 그게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중에 국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 그죠? 요걸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 어떠한 기본권은요. 반드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야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존권 내지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옆에 보세요. 두 번째 줄. 자, 노동상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호 촉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사회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사회권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생존권 내지는 국가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해달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거. 그죠? 청구하는 건데 국가에 대해서 대뜸 청구할 수는 없고 보통은 매개하는 법률이 구체화하는 법률이 있을 때 법률을 매개해서 국가한테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크게 보면 기본권에는 천부적인 인권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천부적인 인권으로 볼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하고 국가한테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한테만 인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노동 3권이라는 거를 과연 이 자유권적 기본권, 그죠?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가로 인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어떻게든 보장을 해줌으로써, 그죠? 이러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는 이러한 사회권으로 볼 거냐? 그죠? 이런 거에 대한 대립이 있던 거예요. 이제 기본권에 대한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말씀을 해드렸고요. 판례 보세요. 판례 봅니다. 판례. 자, 판례 볼 건데, 자, 대법원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생존권적 입장 거기다 일단 동그라미 하고요. 그죠? 대법원은 생존권적인 입장인데 세 번째 줄에 헌법재판소 동그라미 하시고요. 헌법재판소는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헌재는 똑같이 생존권적이라는 보는 입장도 있었고요. 자유건설로 보던 이러한 이 결정도 있었고 그 다음 혼합건설의 입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헌재는 그냥 이렇게 봤구나.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정리할 건데 33조 조문 조금 이따가 볼 거고 자, 33조에 대한 조문 바로 요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조문 자체가 이게 지금 국민이에요? 국민이 아니죠? 33조에 국민이 일단 아니고 근로자는 뭘 위해서예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라고 하는 굉장히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요 노동 3권이 인정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개념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성이 있어야겠죠.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타고 이제 집단법이라고 하는 노조법이 나오는 거죠. 노조법이 나오는데 이 단결권 있잖아요. 요 노동 3권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해서 자, 요거 먼저 볼게요. 대법원은 이 노동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국가로부터 방해하지 말아라. 내가 단결할 거 방해하지 마. 이거보다는 생존권이나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므로 그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 즉 예를 들어서 뭐 이 노동상권을 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죠? 뭔가 부당 노동행위를 하게 되면 국가가 제재해주고, 노조 설립을 하기 위해서 각각 요건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 생존권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데 헌재는 똑같이 보시면 이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뒷받침이 보장이 된다, 필요하다라는 똑같이 생존권적인 입장으로 보는 판결도 있었고요. 자유권이라고 보는 판결도 있었고요. 그 외에 근로 3권을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그 자유권인데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봐서요. 우리 헌재는 혼합설의 입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대법원은 딱 이렇게 하는데 헌재는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그냥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검토 넘어갑니다. 검토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있는 그 각주에 기출 23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문 풀 때 나 연역할 때 정리할 거예요. 한꺼번에. 자, 넘어가시고. 자, 로마자 3번 보세요. 노동 3권의 주체라고 되어 있죠? 노동 3권의 주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요거예요. 33조 헌법 1항에 근로자는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 개인과 노조예요. 노조. 그래서 근로자의 단결의 주체가 되고 사용자는 노동상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사용자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그죠? 결사의 자유의 행사의 결과로 보아야 된다. 넘어가시고요. 자, 쭉 넘어가시고 그 직장 폐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배울 건데 어쨌든 그 사용자는 노동상권의 주체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법문에 근로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에 상응하는 노조에 상응하는 뭐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용자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우리가 요거 단체 행동권의 하나라고 이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사용자가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직장 폐쇄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노동 3권의 하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응하는 그러한 그 결과인 거고요. 그죠? 대응하는 결과에 불과하고요. 자, 2번 보세요. 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실 게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2번. 근로자 개인은 단결권의 보유 및 행사 주체가 될 수 있구나. 그죠? 맞죠? 근로자 개인, 개별 근로자는 단결권은 보유의 주체도 되고 행사의 주체가 되죠. 왜요? 개별 근로자들이 모여가지고 노조를 조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단체 교섭권이랑 단체 행동권 있잖아요. 그거는 개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자, 밑줄그세요. 보유 주체가 될 뿐 행사의 주체 X. 행사의 주체 S. 왜요? 행사의 주체는 왜 될 수가 없어요? 근로자 개인은? 아니,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권은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단체로서 하는 거예요. 단결하고 단체 행동은 단체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행사 주체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됐죠? 그러면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 있잖아요. 노동조합은 뭐예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유 주체이죠? 당연히 행사 주체죠. 어려운 게 아니라. 됐죠? 그럼 우리가 튀는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개인은 보유 주체가 되는 거지 행사의 주체는 될 수가 없더라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노동상권의 효력입니다.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이렇게 있죠. 크게. 대국가적 효력은 뭐예요? 국가에 대한 효력이에요. 국가에 대한 효력.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대국가적 방어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걸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적 성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노동상권은 당연히 대국가적 효력을 가져요. 이거는 당연히 갖는 건데 자, 그래서 자유권적 측면, 생존권적 측면 이런 게 있죠. 그죠? 국가에 대하여 이제 하는 건데요. 자유권적 측면 요거는 이거죠. 밑줄 하나만 좀 그을게요. 자유권적 측면이다라고 하면 노동 3권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 또는 방해를 배제. 됐죠? 됐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노조의 밑줄 그세요. 정당한 단체 교섭, 단체 행동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노조법에 있어요. 민형사 면책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민형사 면책 조항. 근데 요거 자체는 노조법에서 새롭게 형성한 거예요? 아니면은 헌법 규정에 따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이 노동 3권의 보장 있잖아요. 이 효과를 확인한 거, 확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노조법에서 새롭게 뭔가를 권리를 형성해 준 게 아니고요. 기본권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효과예요. 민형사 면책, 정당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민형사 면책이 된다. 됐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생존권적 측면은 뭐예요? 첫 번째 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됐죠? 요거. 그래서 이 내용들은 보시면 자, 노조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이 보호,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밑줄 그세요. 성실교섭 의무, 그 다음 단협의 일반적 지역적 구속력,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 구속 제한하는 거, 그 다음 사용자의 분호행위 제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노동권의 대국가적 효력 중에서 적극적 효력의 일부 내용이다라고 해서요. 요거는 사실은 헌법에서부터 바로 도출되는 건 아니고 노조법에서 창설한 규정들이죠. 그죠? 뭐 성실교섭 의무는 이거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 헌법에서부터 단협의 일반적 지역적 구속력이 바로 노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노조법에서 일부 한 거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 여부라고 해서요. 요거는 넘어가세요. 요거는 넘어가시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지우셔도 돼요. 사인 상호 간에 직접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쭉 넘어가시고 노동상권의 상호관계에서 학설 지우시고요. 학설 쭉 지우시고 판례만 보겠습니다. 판례 보시면 자, 헌법 33조 1항에 의해서 선명된 이른바 노동 3권은 그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밑줄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 확립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법상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거죠. 수정. 그죠? 아예 시민법상의 원리를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노동법 1할 때. 그래서 수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끝부분 보세요. 노동상권은 다 같이 존중 보호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밑줄된 부분 봅니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이잖아요. 생존권자 기본적으로 보니까 자,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상권 가운데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단체 교섭권이 중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 교섭. 그죠? 단체 교섭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단체 교섭을 해서 단체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의 효력들이 생겨요. 계약이니까. 그죠? 협약의 효력들이 생기면은 이걸 청구를 한다든지 그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협약의 효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체 행동도 하는 거고 애초에 이거 하려고 모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헌재는 보면 헌재 동그라미 하시고요. 헌재는 결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단체 행동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있죠? 단체 행동권 동그라미 하세요. 자, 옛날 어떤 결정에서요. 직권중재위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권중재위원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이 전제되지 않은 단체 결성이나 단체 교섭은 무력한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줄 끝부분 보세요. 단체 행동권이야말로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필수적 전제니까 근로상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단체 행동권이다 라고 해서 대법원하고 그죠? 헌재가 약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게
뭐 크게 뭐가 맞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자, 검토 의견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거 뭐 우열을 정할 게 아니라 세 개를 다 조화롭게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봐야겠다라는 거고요. 자, 노동3권의 제한에 법적 근거라고 해서요. 노동 3권이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자, 1번에 내재적 한계 있죠? 그죠? 그 다음 2번에 개별적 헌법 유보가 있고 3번이 일반적 법률 유보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워하시는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1번에 내재적 한계 보겠습니다. 자, 조문을 보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있죠. 그죠? 이거예요. 이게 내재적인 한계라고요. 그죠? 이 헌법 조문입니다. 헌법 33조 1항에 여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여기다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 줄. 노동 3권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성격.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노동 3권 인정되는 거예요? 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인정되는구나. 됐죠? 요거.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바로 내재적으로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에서부터 도출되는 내재적인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체의 행동권 뭐 요런 거를 행사를 할 때 그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예요. 노조 간부의 무슨 뭐 구속 석방을 위해서 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권을 한다? 순수하게 그 목적으로? 그러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게 아니니까 인정되기가 어렵겠죠. 됐죠? 자, 봅니다. 개별적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법률로서 뭔가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그죠? 요런 걸 우리가 개별적 헌법 유보라고 해요. 그죠? 개별적인 헌법 유보. 헌법에 개별적으로 이 법률을 유보한다라는 이게 조항이 있는 거. 헌법에 있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걸 바로 개별적으로 헌법에서 유보했다라고 해서 개별적 헌법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 이게 그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건 아셔야죠. 그죠? 요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기서 2항, 3항 기출 많이 됐죠? 요거예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뭘 가져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 3권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는 노동 3권이에요. 그죠? 그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이 자에 한해서 요 3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이 정해주지 않으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이게 개별적인 헌법 유보구나 라는 거고요. 요거 봅니다.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됐죠? 다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뭐예요?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범위 자체도 법률에 나와 있어야겠네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기는 공무원이랑 다르게 공무원은 노동 3권 자체를 법률이 정해줘야만 가질 수 있는 건데 얘는 단체 교섭권, 단결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게 중요해요. 없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헌법에서 딱 건드리고 있는 거는 단체 행동권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단체 교섭권이랑 단결권은 주는 거죠. 그냥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거고 이 단체 행동권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조문 자체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법률 보겠습니다. 노조법이에요. 노조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노조법 41조 2항이에요. 자, 방위사업법이에요. 법률이. 그죠?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요거예요.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사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분으로 딱 이제 특정해 놓은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다가 아니라 전력, 용수, 주로 방산물자 생산. 이분들은 그죠? 굉장히 그 중요한 국가의 뭔가 위기 상황일 때 얘가 멈춰버리면 그죠? 굉장히 국가에 대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성에 의해서. 단결하고 단체 교섭권 자체는 안 건드리는데 단체 행동권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제한하거나 애초에 인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예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 OX 풀어봅시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때요? 스무스해요? 맞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키워드는 이거라니까요. 단결권이 아니라고요. 단결권이랑 단체 교섭권은 헌법에서 안 건드렸어요. 얘를 건드리는 거는 뭐예요? 단체 행동권만 건드리고 있다고요. 조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2번 했고, 자, 3번입니다.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한 제한이라고 해서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일반적 법률 유보는 또 뭐야? 이거는 일반적 법률 유보는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헌법 37조 2항에는요. 그죠? 헌법 37조 2항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헌법 37조 2항 조문을 봅시다. 자, 37조 2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목적이 있네요.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그럼 필요하기만 하면 다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긴 한데 제한을 할 때는 법률이면 뭐예요?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직접 법률로 제정하는 거 있잖아요. 입법하는 거. 그걸로써.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걸 우리가 바로 일반적인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분명히 돼 있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이제 무슨 소리예요? 헌법상 기본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기본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이렇게 제한하면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데 다만 자, 우리가 기본권 중에 요 핵심 코어가 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그 기본권의 중핵이 되는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도 못 건드려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 본질적인 침해 금지까지 두고 있는 거예요. 이 37조 2항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 유보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 3권도 이거에 해당하잖아요. 제한할 수 있죠. 그 소리예요. 그죠? 노동 3권도 기본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노동 3권도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됐죠? 이게 조문을 이렇게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권이니까,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그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여기 한 덩어리로 가로 치시고요. 그다음에 법률로서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화된 게 법률로 제한하는 게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노조법 있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및 방위사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법들에 의해서 이런 노동 상권들이 좀 제한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비상사태 등의 제한이라고 해서 그죠?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헌법에 따라서 76조에 따라서 그 비상계엄 선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헌법 77조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하면 단체 행동권이 제약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암기하시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의 특수성에 근거한 노동 3권 제한이라고 해서요. 여기 공무원 노조법 있고 2번에 교원 노조법 있잖아요. 요거 뒤에서 개별법에서 다 할 거예요. 개별법에서 다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 로마자 8번부터 봅시다. 사업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노동 3권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 행동권 제한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노조법 41조 이거 2항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의 단체 행동권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우리가 한번 이 파견 근로 할 때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아주 살짝. 자, 보세요. 밑줄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나와요. 자,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의 필수공익사업 동그라미 하세요. 자, 필수공익사업은 그죠? 이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밑줄 그세요. 필수유지 업무에 자, 각각 동그라미 합니다. 정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방해 동그라미. 정지해서도 안 되고 폐지해서도 안 되고 업무를 방해해서도 안 돼요. 그죠?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는 이러한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필수유지 업무의 이거는 진짜 국가의 그 공공복리 또는 다수의 생명안전과
그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철도, 수도, 전기 이런 것들. 그죠? 철도, 수도, 전기, 병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 공익 사업이라고 하는데 요거 뒤에서 외울 거예요. 자, 요건데 이럴 때는 필수 유지 업무를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파업을 할 때, 그죠? 파업을 할 때 이러한 형태로는 파업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러한 형태가 아니면 파업을 해도 되잖아요. 그 파업할 때도 이 쟁의행위 참가자 있죠. 쟁의행위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가 허용이 됩니다. 뒤에서 배울 건데 원래 이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쟁의행위 할 때 이 업무를 갖다가 대체 근로 하게 해버리면 사실 쟁의행위 하는 실익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놔두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체 근로 허용이 안 되는데 필수 공익 사업의 경우에는 그죠? 요럴 때는 50%까지는 대체 근로가 허용이 되더라. 이 경우에도 파견법상 파견은 안 돼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파견은 안 돼요. 그죠? 요게 했어요. 자,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도요. 요것도 보시면 이게 경비업법은 우리 범위는 아니지만 경비업법에 보면 자,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그냥 눈으로 볼게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밑줄 그세요. 특수경비원은 일체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일체 쟁의행위 X하시고요.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경비업법을 알고 있느냐라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죠? 이분들도 헌법에는 이분들이 있진 않아요. 헌법에 뭔가 이렇게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처럼 이렇게 개별적인 요 법률 유보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개별적 헌법 유보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보시면 자 요거 보시면 밑줄 긋게요. 헌재는 노동 3권을 일체로서 하나의 기본권으로 파악한 후에 그죠? 파악한 후에 헌법상 개별적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끊으세요. 그죠? 헌법상 개별적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즉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은 없었잖아요. 33조에 없었잖아요. 이 특수경비원은.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노동상권 중에 두 번째 줄입니다.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2항이 뭐예요? 그죠? 일반적인 법률 유보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법률로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거.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헌법에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왜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냐? 위헌이다라고 이제 들어왔을 때, 헌법소원 들어왔을 때 이거 합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됐죠? 요거 똑같아요. 요거 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구나.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끝. 됐죠? 그래서 요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청원경찰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뭐냐면 요거는 아까 특수경비원은 일체 쟁의행위는 하자는 안 된다. 국가 중요시설에 요렇게 하는 특수경비원은 합헌이었어요. 쟁의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금지하게 하는 게. 자, 그런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헌법불합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떻게 고쳐졌냐면 개정이 됐냐면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단체 행동권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특수경비원이나 청원경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 앞에 있는 방위산업체 조문 자체를 먼저 좀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노동상권 제한의 한계 보시면 노동상권은 무슨 소리예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으나 무슨 소리예요? 얘도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니까 37조 2항에 의해서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죠. 그죠? 맞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될 것이고 노동상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맞죠? 됐죠? 요거 37조 2항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들어오시면 공무원의 노동 3권의 제한 있잖아요. 로마자 7번. 그죠? 로마자 7번. 요거 그냥 뒤에서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1번에 보시면 자, 그냥 눈으로 볼게요. 헌법 33조 2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 그 아랫줄 보세요. 그 아랫줄 밑줄 긋니다. 가운데 부분. 자,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됐죠? 이렇기 때문에 그 아랫줄에 공무원 노조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 노조법에서는 그죠? 밑줄 그세요. 일정 범위의 공무원에 한해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다. 됐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보면 자, 한번 예습하는 의미에서 볼게요. 자, 공로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있잖아요. 법률을 딱 이렇게 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요거 단체 행동권은 인정 안 되고요.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만 인정이 되는데 공로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제한이 안 돼요. 노동 3권 다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할 거예요. 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원의 노동 3권 제한은 요거는 그 뒤에서 할 거예요. 뒤에서 할 건데 그 교원의 노동 3권은 얘는 단위가 사이즈가 특히나 이제 그 1번 보세요. 1번 유아 동그라미 초중등 동그라미 여기에 따른 분들은요. 유아 초등등 이 분들은 그 자치도 단위 있잖아요. 시도 단위 그죠?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특별자치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로만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게 이제 큰 사이즈로만 모여야 된다. 다만 고등교육법은 그 개별학교 단위가 가능해요. 그래서 고등, 개별학교 여기다만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그죠? 당연히 전국 단위도 되는데 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도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은 알아두세요. 그러면 자 사이즈가 전국 단위면은 이거에 대응하는 우리가 뭐예요? 교원 노조니까 국가 또 사이즈가 커야겠죠. 그죠? 얘가 아까 고등은 개별 학교 단위 들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작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이 정도 개념만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개별법에서 다 할 거예요. 세부 내용들 다 할 거고요. 자, 이렇게 1장의 내용은 끝났고 문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문제, 노동 3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 볼 건데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헌법재판소는 노동 3권의 법적 성격을 헌재예요. 헌재는 뭐예요? 생존권, 그 다음에 자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혼합권, 혼합설로도 보고 있잖아요. 생존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예요. 자, 노동 3권의 법적 성격을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맞죠?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띈 자유권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혼합건설. 그죠? 뭐 학설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입장도 취했었잖아요. 헌재가. 근데 다른 입장도 한 것도 나오면 맞아요. 그죠? 헌재는 세 가지 다 했으니까 틀릴 게 없죠. 자,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맞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노동 3권을 가진다. 조문 자체가 나왔고요. 33조 1항 자체가 나온 거고. 자, 그 다음 헌재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단결권. 이거 뒷시간에서 할 건데 적극적인 단결권 있잖아요. 얘는 딱 모이는 권리만 얘기해요. 그러면 소극적인 단결권은 뭐예요? 모이지 않을 권리.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거는 우리가 헌법상 33조에서 보호하는 단결권은 적극적인 단결권만을 얘기하고요. 그럼 소극적인 단결권은 뭐로 해요? 그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 보는 거예요. 별도의 기본권으로. 그죠? 33조에서 커버하는 거는 적극적인 단결권만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헌재는 노조의 적극적인 단결권, 모이는 거 있잖아요. 적극적인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있잖아요. 이게 소극적 단결권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해요. 노동 3권을 주는 이유가. 또 노조에게 위와 같은 조직 강제권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여기를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3조 1항에서 보호되는 단결권은요. 적극적 단결권만을 의미합니다. 됐죠?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자, 4번.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요거예요.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헌재 입장입니다.
요거 두 개 같이 엮어서 보고요. 자, 5번이 틀린 건데 헌재는 노동상권 제한에 관한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아까 그 특수 경비원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 개별적인 제한 규정은 없었어요. 방산업체처럼 없었어요. 없었는데 헌법 37조 2항의 일반 유보 조항에 따라서 노동삼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아니죠. 없어도 37조 2항에 따라서 할 수가 있죠.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몰랐어도 여기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죠? 해설을 보면 자 5번 헌법 33조 1항에서는 이렇게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본 거예요. 현행헌법에서 그죠? 현행헌법에서 이 공무원하고 주요 방산업체하고는 헌법 33조 2항 3항에서 두고 있는데 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잖아요. 그럼 조문이 없다라고 해서 얘를 아예 건드릴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 타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죠? 법률로서 제한하면 가능하겠죠. 그죠? 요거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 됐죠? 요 헌재 판례 취지를 고려하면 요 일반 유보 조항에 따라서 노동상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절에 대한 내용 다 싹 봤고요. 다음 시간에 제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